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픽 카드의 최강자 둘이죠. 미국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픽카드도 최근에 중고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급 대비 수요를 높이고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기업들의 관련 기업들의 이익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아직도 자기자본 이익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투자한 자본금 대비 이익이 얼마 나느냐 이거를 보는 지표죠. 12개월 선행은 향후 12개월치를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자기자본 이익률의 반도체 산업을 조금 봤을 때는 5월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들 이렇게 좀 내려가는 추세지만 볼록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 이게 AMD예요. 가장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AMD고 그 밑에는 반도체 ETF 그리고 엔비디아 이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12개월을 봤을 때는 이익 성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절대적인 주가 수준에서 AMD와 그리고 엔비디아 모두 저희는 자본금 대비 이익보다 최근에 주가가 더 낮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희는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나는 AMD하고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향후 이익 성장성 저희는 3년치를 씁니다. 2021에서 23년을 반영한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현재 향후 12개월 주가 수준을 살펴보면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AMD와 엔비디아의 자본금 대비 ROE PB 차트라고 하죠. 자본금 대비 주가보다 이익이 더 많이 올라야 이제 좋은 차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 차트를 먼저 볼게요. AMD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과 PBR 차트예요. 보시면은 이익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PBR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금 2016년 이후에 강한 지금 이 자기자본 이익률 상승세를 한번 올라온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MD는 주주 환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올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 환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한번 올라온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2015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 기업 모두 다 그렇게 주주 환원이 세지가 않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 성장에 의한 그런 주당 순이익 증가가 지금 현재 이런 자기자본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구글의 최근 뉴스에 대해서 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엔비디아는 구글 클라우드와 제휴를 했죠. ARM 인수도 지금 현재는 약간은 이제 조금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ARM 홀딩을 인수하는 걸 지지한다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on 5G 이노베이션 랩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on 5G, 5G 환경에서의 이런 AI 솔루션들을 더 쉽게 얘기하면 뭐 공장 자동화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에 따른 솔루션을 구글 클라우드와 지금 현재 제휴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T 인프라 업체와 AI 소프트웨어 파트너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는 2021년 4월에는 일본의 후지츠, 그리고 마베니어, 레디시스, 윈드리버 이런 기업 등과의 협력도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ARM을 지금 인수를 하느냐,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죠. 이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데 계속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중국하고 영국이 지금 ARM 홀딩을 반대한다. 인수가가 4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차질을 빚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 브로드컴이나 미디어테크, 마블 테크놀로지스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그런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살짝 높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AMD도 다양한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픽카드 저가용은 AMD를 또 굉장히 그 소비자, 리테일들은 선호하는 부분도 계시죠. 지난 3월에는 서버용 CPU 에픽 7003 시리즈 젠 3 기반이고요. 이거를 공개했고 2022년에는 차세대 젠 4 기반 젠 3에서 4로 넘어갑니다. CPU 라이젠 7000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에 라데온 RX 6600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과 공동 개발 중인 RDNA2 기반 기존 시리즈보다 1.5배 정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이 GPU도 7월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AMD의 GPU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트에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점도 오히려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꾸준히 AMD가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반도체 기업, 특히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익 성장성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죠. 이 두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도 가져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AMD의 연구개발비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자체 CPU죠. 중앙 처리 장치, 그레이스 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만 만든다는 인식을 좀 탈피했습니다. 보통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그래픽카드만 만들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번에 지금 반전을 시켰고요. AMD도 2021년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AMD 라데온 RX 6000M 시리즈 모바일 그래픽카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엔비디아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38억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출의 24%그 정도를 지금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고요. AMD도 20억 달러로 전체 연간 매출의 20% 정도 수준을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 주가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익 성장성을 반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저평가된 기업은 지금은 AMD다. 근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내고도 AMD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엔비디아와 AMD의 향후 3년, 2021년에서 2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 말은 어렵지만 이제 뭐 CAGR라고 하지만 향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이익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성장률로 보는 거예요. 보시면 평균이 25%, 37.5%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이익 성장률이 19.1% 정도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단 모두 다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미리 12개월치를 알아보는 거죠. 이 PER 같은 경우는 PER을 반영한 PEG 배수는 AMD가 0.9배, 그리고 시장이 1.1배, 엔비디아가 1.8배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 숫자는 작을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이익 성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면 AMD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이제 시장,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이제 PER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AMD의 이제 대략적인 숫자 그리고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지만 이제는 한 단위 리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이 보상 비율이 얼마나 되냐, 얼만큼 안정적인 종목이냐 이거를 조금 저희가 과거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5년 기준으로 1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경우에 엔비디아의 연율화 수익률은 1.66배, AMD는 1.32배, 그리고 시장 평균은 1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같은 위험을 적용을 했을 때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그런 리스크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 5년간 되돌아봤을 때 수익률을 돌려봤을 때는 같은 위험을 적용했을 때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시장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게이밍 및 암호화폐 수요 감소. 최근에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그날 이제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살짝 이제 변동성은 보였지만 이 기업들 자체도 아직 암호화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CEO조차도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정확하게는 산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은 그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이익 성장성이 향후 보이는 다양한 반면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 성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지금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의 경쟁 심화 이 세 가지를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해드린 기업은 그래픽카드의 최강자 미국의 엔비디아와 AMD라는 기업이었죠. 둘 다 향후 주가 성장성은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익 성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주가 수준은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미우치시 플렉스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